올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변신한 손흥민에게 최고의 선수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주장 손흥민의 꾸준한 활약과 리더십에 힘입어 구단 최초 EPL 우승의 꿈을 꾸는 위치에 서 있죠. 최근 연일 맹활약으로 토트넘의 선두 질주를 이끌고 있는 손흥민, 맨시티의 홀란드에 이어 득점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마이클 오원이나 저메인 데포 같은 레전드들의 칭찬이 입에 마르지 않을 정도로 손흥민 또한 레전드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토전드의 길을 걷고 있는 손흥민 축구 인생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골 탑10을 준비해봤습니다. 10위는 분데스리가 10에서 11 시즌 함부르크 소속으로 FC 쾰른을 상대로 기록한 그 골. 18세 손흥민을 유럽에 알린 역사적인 데뷔골입니다. 자신의 리그 데뷔 경기인 FC 쾰른전에 풀타임 선발로 나와 전반전에 옵사이드 트랩을 가볍게 뚫고 골키퍼를 재치있게 벗겨내면서 멋지게 프로 데뷔골을 장식했는데요. 손흥민은 이 골로 함부르크 SV 역사상 최연소 득점 기록을 세웠죠. 또한 이 골은 한국 선수 최연소 유럽 1부 리그 데뷔골이었습니다. 골 장면을 보면 18살 선수답지 않은 라인 브레이킹 능력과 더불어 침착한 볼 컨트롤과 정확한 슈팅까지 스타의 잠재성을 여지없이 보여준 골이라는 점에서 손흥민의 베스트 골로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골을 본 네덜란드 레전드 스트라이커 반 니스텔로이는 마치 어렸을 때의 자신을 보는 것 같다 라면서 후계자를 삼는 듯한 발언을 몇 차례 했었고, 나는 어렸을 때 지도해줄 선배가 없어서 괴로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엔 자신이 그런 선배가 되어서 손흥민을 지도해주겠다고 발벗고 나섰죠. 손흥민이 부상 중에도 여러가지 조언을 많이 해주는 등 튜터로서 많은 도움을 주며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을 주목해야 한다, 그는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제목이다 라고 칭찬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 감독이었던 토마스 핑크는 추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을 처음 봤을 때 언젠가 UEFA 챔피언스 리그 결승을 밟을 선수라는 걸 직감했느냐 라고 묻자 손흥민은 19세에 분데스리가에서 12골을 넣었다. 빠른 데다 양발까지 자유자재로 사용했고 날카로운 슛 능력까지 갖춘 몇 안 되는 선수였다. 무엇보다 재능과 잠재력이 대단했다. 앞으로 더 큰 선수가 될 거라고 100% 확신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2011년 처음 만난 손흥민은 소년처럼 앳된 모습이었다. 하지만 훈련이 시작되면 프로의 얼굴로 변했다. 팀 훈련이 끝난 뒤에는 개인적으로 추가 훈련을 빼먹지 않았다. 그는 슛 연습에 집중했는데 페널티 박스 대각선 좌우 16m 지점에서 양발로 수십 개의 슛을 때린 뒤 페널티킥 연습까지 끝낸 뒤에야 샤워장으로 향했다. 재능이 있는 선수였지만 성실한 훈련이 오늘날의 손흥민을 만든 것이다 라고 말했죠. 또한 그는 손흥민이 유럽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강도 높은 훈련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손흥민은 모든 지도자들이 영입하고 싶은 선수 유형이다. 인간적으로 매력이 많다. 긍정적인 성격 덕분에 동료들과 잘 지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선수다. 무엇보다 독일어를 빨리 배웠다. 이 부분은 많은 선수들이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또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말을 빨리 배우면 구단의 철학과 팀 문화를 이해하고 녹아드는데 큰 도움이 된다. 탁월한 어학 습득 능력은 손흥민이 남들보다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라며 손흥민의 축구 실력 외의 성공 비결을 공개했습니다. 9위는 역시 손흥민의 10대 시절 대표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도르트문트전 환상적인 가마차기 골입니다. 이 골은 독일의 빅클럽인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멀티골을 넣어 독일 내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알림과 동시에 유럽 축구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골이었죠. 손흥민은 특유의 빠른 스피드로 측면에서 전진한 후 영리한 드리블로 수비수 2명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환상적인 박스박 중거리 슛으로 독일 최강팀 중 하나인 도르트문트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이 골은 많은 수식어를 탄생시킨 골이라 의미가 더 큰데요. 노란 유니폼을 입은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강하다고 하여 양봉업자라는 별명이 생겼고, 왼쪽 페널티 박스에서 손흥민 특유의 가마차기 골이 나오기 시작한 지점을 사람들은 손흥민 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골은 당시 도르트문트 감독이자 현재 리버풀의 감독인 위르겐 클롭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줬죠. 그 후 프리미어리그로 넘어온 둘은 서로에 대해 같은 팀은 아니지만 애정을 표하며 우정을 보여주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추후 클롭 감독은 손흥민이 2013 레버쿠젠으로 이적할 때 영입하지 않은 것을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라고 인정하며 손흥민을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한 명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시즌 4연패로 무승에 시달리며 강등권에 빠졌던 팀의 첫 승에 기여했으며, 게다가 도르트문트는
리그 31경기 무패 중이었어서 다름 아닌 함부르크가 가지고 있던 36경기 무패 행진 기록 경신을 막은 것이기에 더욱더 큰 주목을 받은 골이었습니다. 8위는 14에서 15시즌 레버쿠젠 소속으로 터뜨린 손흥민의 첫 챔피언스 본선 골인 벤피카전 득점입니다. 손흥민은 이날 조별리그 2차전인 벤피카와의 홈경기에서 골을 넣으며 드디어 챔스 본선 최초의 골을 기록했죠. 더불어 1골 1도움으로 3대1 승리를 이끌었으며 본인 커리어 처음으로 UEFA 챔피언스 리그 2주의 팀에 선정되었죠. 당시 토트넘, 리버풀, 도르트문트 등 해외 다양한 클럽들과 꾸준히 링크가 돌던 손흥민은 결국 후보를 도르트문트, 레버쿠젠 두 팀으로 압축시켰습니다. 결국 2014 브라질 월드컵 최종 예선 마지막 경기인 이란전을 앞두고 레버쿠젠으로의 공식 이적을 확정지었죠. 발표된 이적료는 약 1,000만 유로로 레버쿠젠 역대 최고의 이적료였습니다. 이어서 등번호 7번을 받으며 레버쿠젠이 그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느끼게끔 해주었는데요. 과거 7, 80년대 한국의 차범근이 레버쿠젠에서 활약하면서 유에파컵 우승 트로피를 차지하는 등 맹활약했던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현지 팬들의 큰 기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대 속에 출전한 챔피언스 리그 본선 경기 골을 넣기 전까지 손흥민은 2013년 7월 1일 입단한 후 레버쿠젠에서 챔피언스 리그 10경기 633분 동안 득점 없이 도움만 2개 기록했었습니다. 그만큼 세계 무대에 벽을 실감한 손흥민이었고 이것은 자칫 그를 세계 수준으로는 도달하기 어렵다는 편견을 일으킬 수도 있었죠. 그런 침묵이 이어지며 걱정을 자아냈던 벤피카전 전반 33분 당시 탐욕왕이라고 불렸던 벨라라비의 오른쪽 사이드 돌파에 이은 침착한 크로스가 손흥민을 향했고 손흥민은 침착하게 골대 상단을 노려 정확하게 마무리하는 새싹 월클의 자질을 보여줬습니다. 이 골은 갓 20살을 넘긴 손흥민이 추후 챔피언스 리그 활약을 예고하는 골로서 월드클래스로 성장한 손흥민의 첫 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골로 인해 수많은 빅클럽들이 손흥민을 리스트업했고 이때부터 현재 팀인 토트넘의 스카우터뿐 아니라 세계적인 빅클럽인 맨유, 리버풀, 뮌헨 등이 손흥민 영입을 계획했다는 것은 많은 유럽 언론들을 통해 공개되었죠. 당시 감독이자 김민재를 중국에서 지도한 경험 등 한국 선수들과 인연이 많았던 로저 슈미트 감독은 손흥민에 대해 저돌적인 스타일의 축구, 압박에 있어 환상적인 선수라고 생각한다. 그는 압박에 필요한 모든 것인 지능, 경기를 읽는 능력, 상황을 읽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매우 좋은 신체 조건을 갖고 있다며 공을 가진 뒤에 공격으로 전환하고 그 다음 속도를 이용해 득점할 수 있다 라고 인터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7위는 15-16 시즌 이적료 3천만 유로를 기록하며 토트넘 호스퍼 FC와 5년 계약을 확정지으면서 아시아 역대 최고 이적료 기록을 경신하며 미래 토트넘 주장의 시작을 알린 손흥민의 토트넘 리그 데뷔골입니다. 당시 3천만 유로의 이적료는 토트넘 클럽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가격이었죠. 그만큼 손흥민에 대한 기대가 남달랐던 토트넘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적 후 첫 경기에서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헛발질하는 등 대체로 부진한 경기력을 보이면서 후반 61분에 교체되었죠. 결국 손흥민은 팀 내에서 가장 낮은 최하 평점을 받았으며 이적료 400억짜리 선수에게 잔뜩 기대했던 북런던의 토트넘 팬들도 트위터로 온갖 비난을 강하게 쏟아내는 등 영 좋지 않은 첫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이런 비난의 화살을 바로 돌려버렸는데요. 두 번째 리그 선발 출장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그림 같은 돌파에 이은 왼발 슛으로 골문을 갈랐습니다. 데스크라인으로 불리며 우리에게 익숙한 덴마크 미드필더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패스를 받아서 직접 15m 정도 드리블로 수비수 3명을 달고 다니며 골대 왼쪽 구석으로 강하게 왼발 슛을 시도했고 골키퍼의 다리 사이로 바운드되어 들어간 멋진 골이었죠. 후반 34분에 14번 클린튼 은지에와 교체되면서 기립박수를 받으며 그라운드를 나왔고 팀 동료들이 손흥민의 득점을 끝까지 잘 지켜내면서 토트넘은 크리스탈 팰리스를 1대0으로 꺾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처음으로 홈경기 승리의 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양 팀을 통틀어 가장 높은 평점으로 8.2점을 받고 처음으로 경기 MVP로 선정되었고 영국의 현지 언론에서는 손흥민의 활약상을 비중 있게 다루면서 슈퍼 손데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전이 끝나고 토트넘의 포체티노 감독은 언론에다 손흥민의 맹활약을 보고 난 뒤 소감으로 손흥민의 득점 매우 좋았다 라고 흡족해하면서 칭찬을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도 이에 화답하면서 매주 골을 넣고 싶다 라고 소감을 밝히는 등 프리미어리거 손흥민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골이었습니다. 결국 데뷔 2주 만에 EPL 사무국에서 지정하는 6라운드 베스트 11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죠. BBC와 데일리 메일에서도 뉴스 기사를 올려놓았을 정도이니 이때부터 영국 언론이 본격적으로 손흥민을 보도하기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축구 정론지로 유명한 가디언 역시 이날 손흥민의 활약에 대해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토트넘 감독이 새로운 영웅을 찾아냈다 라며 해리 케인이 지난해 활약상을 되살리려 애쓰고 있지만 오늘 날아오른 것은 손흥민이었다고 극찬했죠. 이날 경기 후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내가 골을 넣고 팀이 승리해 정말 행복하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승리였다고 말했고 이어 에릭센이 좋은 패스를 건넸고 나는 센터백과 1대1 찬스를 잡았다. 왼발로 때린 슈팅이 다소 운이 있었다 라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며 차기 주장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위는 15-16 시즌 터진 손흥민의 골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골이었던 스완지전 시저스 골입니다. 이 당시 손흥민은 리그에서 7경기째 골을 뽑아내지 못하며 위기 상황에 직면했는데요. 골을 뽑지 못하고 경기력에 기복을 보이면서 출전 기회도 줄기 시작했죠. 선발과 교체를 들락날락하던 손흥민은 자신이 선발로 나선 AS 모나코와의 챔피언스 리그와 첼시와의 리그전에서 연달아 60분경 교체되었고 결과까지 패하면서 많은 비난에 시달렸으며 자신감이 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한 방이 있었죠. 14라운드 스완지 시티전에서 환상적인 시저스 킥으로 리그 5호 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때 상황을 돌아보면 에릭센의 슈팅이 상대 선수의 몸에 맞고 불규칙 바운드로 튀어 손흥민 쪽으로 향했는데요. 이 볼은 단순한 바운드 볼이 아닌 회전이 많이 걸린 볼이었기에 일반적인 선수가 찼다면 볼이 높은 곳으로 향하거나 골대와 다른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았던 어려운 볼이었죠. 그러나 손흥민은 공중으로 몸을 띄워 높이를 포착하고 환상적인 시저스로 최고 난이도 골을 뽑아냈습니다. 이 경기 후 손흥민은 경기 후 골 장면과 관련 상당히 운이 좋았다. 동료들이 좋은 찬스를 만들어줘 득점을 기록할 수 있었다. 라고 동료 선수들에게 공을 돌리는 모습까지 보여주며 팬들의 찬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5위는 22-23 시즌 손흥민존에서 나온 환상적인 가마차기 골이자 손흥민의 역사적인 리그 100호 골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트넘과 브라이턴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0라운드에서 전반 10분 선제골을 넣으며 EPL 통산 34번째로 리그 100호 골을 기록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당시 골 장면을 보면 손흥민이 박스 왼쪽 구석에서 볼을 중앙으로 몰고 갔는데요. 이때 수비수들은 설마 저 거리에서 때리겠어? 라는 시선과 행동으로 손흥민을 따라가고 있었죠. 그때 손흥민은 안쪽으로 한번 치고 들어가 각도를 만들었고 지체 없이 중거리 슛을 시도했는데요. 손흥민 존으로 불리는 지역인 만큼 손흥민의 발을 떠난 볼은 상대 골대의 구석으로 정확하게 들어가며 골키퍼도 손 쓸 수 없는 완벽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때 현지 해설자조차 클래스, 퀄리티, 트레이드마크를 외치며 감탄사를 자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조부상을 당한 안타까움을 들은 후 경기에 나서 뭉클함을 자아냈는데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 골 세리머니에 남다른 의미가 있었고 많은 분들이 생각났다며 지금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특히 가족분들 또 선수들 또 여태까지 함께 뛰었던 선수들 그리고 많이 응원해주신 국민분들 팬분들 대한민국 분들 또 대한민국 국민들 여기에 축구를 사랑해주신 축구 팬분들과 저를 직접적으로 응원해주신 전세계 팬들 등 많은 분들이 생각났다고 전했고 덧붙여서 그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외할아버지였다고 애절함을 드러내 팬들을 안타깝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아시아 축구 선수들도 어릴 때부터 이런 꿈을 꾸고 누군가가 일궈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게 되면 정말 더 믿게 되며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과 믿음을 갖게 된다고 말했죠. 이런 것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한 축구 선수로서 너무나도 감명 깊게 생각하고 너무나도 영광이라며 어린 친구들이 또 축구 선수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인터뷰를 남겨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네 번째 골은 18에서 19 시즌에 나온 손흥민 최고의 골이라고 회자되는 첼시전 환상적인 드리블 돌파 골입니다. 이 골은 골 장면 자체뿐 아니라 손흥민이 주전에서 교체 자원으로 전락하며 불안했던 입지를 다시 돌려준 의미 있는 골이라 더 극적인데요. 이때
이때 당시 손흥민은 월드컵과 리그, 아시안게임의 지옥같은 일정 속에서 폼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10월까지 에릭 라멜라, 루카스 모우라와의 주전 경쟁에서 우위를 쉽게 점하지 못했습니다. 리그 초반 선발로 출전하면 60분 내외에 교체가 되고 아예 교체로 출전해 20분 정도를 소화하는 경기도 늘어갔죠. 손흥민이 데뷔 시즌 4골로 부진하며 이때 당시 볼프스부르크로 이적을 추진한 것은 언론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체티노 감독의 설득이 있었고 잔류를 선택한 손흥민이었지만 이어진 시즌의 초반은 손흥민에게 좋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손흥민이었죠. 손흥민은 11월 25일 열린 첼시전에서 그야말로 모든 토트넘 팬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골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16에서 17 시즌 극적인 리그 1호 골이자 이달의 골로 선정된 환상적인 골이었죠. 골 장면 상황을 보면 후반 8분경 델리 알리의 패스를 이어받은 그는 하프라인부터 최고 시속 33.5km/h까지 기록한 가운데 약 50m를 드리블 돌파해 득점을 터뜨렸는데요. 자신을 마크하던 조르지뉴를 가볍게 제쳐냈고 최종 수비수 다비드 루이스마저 순식간에 무너뜨린 이후 반대편 골대를 보고 왼발로 감아차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폭발적인 스피드, 특유의 양발 드리블, 그리고 완벽한 마무리까지 자신의 진가를 유감없이 보여준 골이었습니다. 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유니폼의 엠블럼에 키스를 하며 자신이 여전히 토트넘에 있다는 것을 팬들에게 증명했죠. 득점이 터진 이후 토트넘 홈팬들은 열렬한 환호와 박수를 보냈고 첼시 선수들은 도저히 막을 수 없었다는 제스처를 취하며 손흥민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 조르지뉴는 따라잡지 못하자 등을 손으로 툭 하고 건드리며 좌절했고 루이스는 고개를 저으면서 체념하기까지 했는데요. 또한 케파는 물병을 던지면서 화를 내는 모습이 중계 카메라에 잡힐 정도였습니다. 3위는 21-22 시즌 손흥민을 득점왕으로 만들어준 노리치 시티에서 터진 흥민준 오른발 골입니다. 손흥민은 2021-22 EPL 최종 38라운드에서 멀티골을 폭발시키며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본인의 단일 시즌 최다골, 리그 최다골 기록 경신과 더불어 아시아 선수 최초의 5대 리그 득점왕이라는 기록을 세운 단연코 역대 최고의 활약을 한 시즌이었는데요. 역대 윙포워드 득점왕 중 페널티킥 득점이 없었던 경우에 한해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역대 윙포워드 득점왕 중에서도 세 번째로 골을 많이 넣은 선수가 되었죠. 그 외에도 프리미어리그 공격 포인트 전체 2위, EPL 시즌 파워랭킹 1위, KOTM 횟수 1위 등등의 기록을 남긴 커리어 최고의 해였습니다. 이 당시 골이 더 감동이었던 것이 모든 토트넘 선수들이 손흥민의 득점왕을 밀어주는 장면이 경기장에서 연출되었기 때문이죠. 케인을 비롯해 루카스 모우라, 클루셉스키까지 손흥민에게 의도적으로 패스를 시도했고 다이어는 상대 키퍼에게 다가가 살라랑 친하냐며 도발하는 장면까지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한마음으로 손흥민의 득점을 염원했고 결국 손흥민이 환상적인 가마차기를 선사하며 동료들과 팬들을 감동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골을 넣은 후 모우라는 손흥민을 들쳐업으며 손흥민을 영웅처럼 만들었고 손흥민은 이에 화답하며 팬들에게 손을 올리는 세레머니로 큰 감동을 주었죠.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모든 팀원들이 자신을 위해 뛰었고 자신도 포기하지 않았다며 득점왕은 동료들의 덕이라며 인성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님은 손흥민의 득점왕을 바라지 않았다며 초심이 흔들릴까 걱정된다는 인터뷰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위는 18에서 19 시즌 맨시티와의 8강전 1차전에서 터진 포기하지 않는 집념의 골입니다. 토트넘은 2018에서 2019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맨시티전서 손흥민의 결승골에 힘입어 1대 0으로 승리하며 극적으로 4강에 진출하게 되죠. 이날의 골은 해리 케인이 아닌 손흥민이 토트넘의 주역이라는 것을 미리 입증한 골이 아닌가 싶은데요. 모든 전문가들과 언론들이 케인이 없는 토트넘이 맨시티에게 질 것이라고 예상한 경기였죠. 그러나 후반 33분 불안정한 터치로 골아웃이 될 상황에서 집념으로 볼을 살린 손흥민이 상대 수비수를 제친 후 박스 모서리에서 왼발로 슈팅, 골을 성공시키며 토트넘 홈구장을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이 골로 인해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창립 후 최고의 챔피언스 리그 성적인 결승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골은 세레머니도 화제가 되었는데요. 골을 터뜨린 후 맨시티전 결승골을 터뜨린 손흥민은 카메라에 "봐,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외치며 세계적으로 스타성을 드러냈죠. 손흥민은 UEFA와의 공식 인터뷰에서 챔피언스 리그 골을 터뜨려 너무 특별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연승을 올렸다는 점이다. 또
실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팀으로서 우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 이 경기장이 너무 마음에 든다. 여기서 뛸 수 있게 돼 너무 감사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BBC는 손흥민에 대해 이상적인 현대 공격수다. 지칠 줄 모르고 이타적이다. 골을 찾는 눈이 있다. 기꺼이 책임을 다한다. 라고 표현하며 극찬했고, 영국 스카이 스포츠는 경기 최우수 선수로 손흥민을 선정했죠. 스카이 스포츠 역시 손흥민이 가장 효율적인 토트넘 선수였다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망의 1위는 18에서 19 시즌 벌리를 상대로 기록한 71m 최장거리 드리블 골입니다. 손흥민은 2019년 12월 토트넘이 벌리에 2대0으로 앞서던 전반 32분 얀 베르통원이 걷어낸 공을 수비 진영에서 잡아 무려 상대 수비 8명을 제치는 폭발적인 드리블을 하고 득점까지 기록했는데, 이 득점은 EPL 이달의 골, 2019-2020 EPL 올해의 골을 수상한 데 이어 2020년 한국인 최초로 더 베스트 피파 풋볼 어워즈 2020 국제축구연맹 푸스카스상까지 받았습니다. 이 골은 최근 베르통원이 자신의 완벽한 어시스트였다는 농담을 남기며 다시금 회자되기도 했죠. 당시 골 상황을 돌아보면 다시 봐도 말도 안 되는 골이긴 합니다. 자신의 페널티 박스에서 상대방의 페널티 박스까지 혼자 달려 질주하는 모습은 게임에서나 가능한 장면이니까요. 손흥민의 스피드와 체력, 마지막 순간 침착한 골 결정력까지 손흥민을 가장 잘 표현하는 골이기도 하죠. 이 골은 순간 최고 속도가 33.41km였다고 합니다. 이는 100m로 따졌을 때 10.77초의 속도라고 하는데요. 정말 엄청난 속도로 70m를 질주했다고 볼 수도 있죠. 이 골을 본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영표 선수는 정말 깜짝 놀랐다. 골키퍼까지 9명을 제치고 넣은 골이다. 이건 게임에서도 거의 불가능하다며, 제가 만약 벌리의 선수 중 한 명이었다면 경기 뒤에 굉장한 비참함을 느꼈을 것이다. 솔직히 말해 수비수라면 참담할 것이다 라고 말했고, 이 골은 한 선수가 가진 축구의 다양한 기술의 결정체가 만든 골이라고 설명했으며, 벌리전 골을 기억에 남는 골 중 하나로 꼽은 손흥민의 동료 루카스 모우라는 그에 대해 놀라운 선수, 놀라운 사람이다. 그와 함께 뛰는 게 기쁨이라며, 손흥민이 이런 업적을 이루어 기쁘다. 그럴 자격이 있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고 훌륭한 프로다. 우리를 위해 더 많은 골을 넣어줄 것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심지어 다빈손 산체스는 손흥민의 골들은 다 대단해서 하나만 고르기는 어렵다며 난처해했고, 골키퍼 위고 요리스는 손흥민이 득점할 때마다 항상 최고의 골이 나온다 라고 말했죠. 동료들 외에도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당시 감독이었던 조세 무리뉴는 그의 골을 보고 브라질의 호나우드를 보는 줄 알았다고 회상했으며, 미국 CBS는 마라도나를 보는 줄 알았다. BBC는 볼터치 12번으로 벌리를 조각냈다고 평가하며 축구계의 모든 시선을 손흥민에 돌리는 역사적인 골이었습니다. 이렇게 손흥민의 역사적인 골 장면 베스트 10을 만나봤는데요. 우리는 어쩌면 행운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축구 선수로서 10년 이상 국민에게 큰 기쁨을 주는 선수는 흔치 않죠.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우리나라를 빛낼 뿐 아니라 평범한 삶을 살며 축구를 좋아하는 우리에게까지 큰 기쁨을 주니까요. 현재 토트넘의 선두를 이끌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주장 손흥민, 또 언제 손흥민에게 위기가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손흥민을 믿고 항상 응원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우승을 기원하며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